5분이면 돼요. 네가 살리면 너한테 500억을 줄게. 딱 5분이면 돼요. 인천공항 상황실 한가운데서 17살 소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국 시스템은 전부 멈췄고 봉쇄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시간. 그때 공항 본부장이 비웃듯 웃으며 말했죠. 그래. 내가 살리면 내가 너한테 500억을 줄게. 세계에서 불려온 보안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고 모두가 이 아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미 답을 보고 있었다는 걸.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듣고 계신 그곳에 평안한 하루와 따뜻한 건강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인천공항 J터미널 대합실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며 높은 유리창을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천장의 전광판 몇 개가 깜빡이며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불안한 빛이었습니다. 밤새 비행기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창밖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출국 심사 게이트 20개가 동시에 멈춰버렸습니다. 화면마다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승인 실패, 승인 실패, 승인 실패 같은 메시지가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승객들은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직원을 불렀고 누군가는 여권을 다시 갖다 댔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대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약 먹을 시간인데 물 좀 주세요. 고혈압 약봉지를 든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려던 노인 단체 승객들이었습니다. 3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은 채 의자에 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게이트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항공사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해외 환승 손님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부 관계자 수행팀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서 있었습니다. 외교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 체면이 걸린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포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공항 지하 3층 운영 상황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운 방이었습니다. 그 앞에 운영본부장 강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45살 군인 출신답게 어깨가 넓고 턱을 치켜든 자세였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스템팀 전원 호출. 지금 당장.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 경고등이 줄지어 깜빡였습니다. 출국 심사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강도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본부장님, 보안 규정 확인됐습니다. 젊은 직원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강도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공지해. 복구 시도는 3번까지만 허용한다. 3번 다 실패하면 보안 규정에 따라 24시간 봉쇄 모드로 자동 전환된다고.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4시간 봉쇄라니. 그건 모든 출국 절차가 하루 동안 완전히 중단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이 발이 묶이는 겁니다. 항공사들은 천문학적 손해를 입을 겁니다. 국제적 망신이었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며 3명의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해외에서 급히 불러온 보안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미국인 리처드, 독일인 안나, 브라질인 라파엘. 이들은 각자 노트북을 펼치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장애입니다.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공격 흔적이 보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건드린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라파엘은 팔짱을 낀 채 침묵했습니다.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분위기였습니다. 강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구석 책상에서 조용히 화면을 보고 있던 한 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17살 고등학생 서아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항 청소 직원인 엄마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상황실 근처를 지나가다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기에 구석에서 조용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우는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고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학생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 로그 화면 좀 봤는데요. 패턴이 보여서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생이 뭘 안다고 여기서. 조용히 해. 강도훈이 손을 들어 리처드를 막았습니다. 그는 서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도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조롱 섞인 미소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이 시스템 살리면 내가 500억 줄게. 상황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00억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강도훈은 장난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17살 여학생이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못 푸는 문제를 풀 리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의 비웃음 속에서도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꼭 다물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한쪽 구석에 이상한 숫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7,749. 서아는 그 숫자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원격 유지보수 세션이라는 글자도 함께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아만 봤습니다. 타이머 작동. 강도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중앙에 큰 숫자가 떴습니다. 봉쇄까지 남은 시간. 1시간 30분. 숫자는 초 단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서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 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밤새 코딩을 하며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강도훈이 그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딱 5분 줄게. 실패하면 넌 여기서 끝이야.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짧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새벽 어둠 속을 걸어가는 엄마의 뒷모습. 구부정한 어깨, 무거운 청소도구 가방. 서아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2장 로그를 읽는 아이, 세상이 몰랐던 이름.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황실에 선 그 17살 소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도훈도 해외 전문가들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아에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년 전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14살이었던 서아는 공항 청소 휴게실 앞 의자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엄마의 근무가 끝나길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 구석에는 고장난 공유기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빨간 불빛이 서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애 알림이었습니다. 서아는 다가가 공유기를 들여다봤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고장났을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 작은 호기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2년 전, 2023년 봄, 서아는 중고 노트북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키 하나가 빠진 낡은 노트북이었습니다. 동네 수리점 아저씨가 버리려던 걸 얻어온 거였습니다. 서아는 그 노트북으로 리눅스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시도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팠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설치 완료. 서아는 그때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뒤로 서아는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해외 보안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로그를 읽는 법, 시스템을 분석하는 법, 문제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아는 온라인 국제 청소년 사이버 보안 챌린지에 참가했습니다. CTF라고 불리는 대회였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서아는 화이트 스페로우라는 닉네임으로 참가했습니다. 하얀 참새, 작지만 날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로그 분석 문제였습니다. 수백 개의 로그 파일 속에서 침입 흔적을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반복되는 시간, 비정상적인 접속, 숨겨진 흔적. 서아는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위 1%, 전 세계에서 상위 1% 안에 든 겁니다. 본선 진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갈 수 없었습니다. 본선은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항공료가 필요했습니다. 숙박비가 필요했습니다. 서안의 집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희는 미안해했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엄마가 돈을 모아볼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노력해도 돈이 없으면 빛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이트 스페로우로 활동했습니다. 화이트 스페로우는 국내 보안 커뮤니티에서도 전설로 불렸죠. 누군가 질문을 올리면 답변을 달았습니다. 로그 분석 문제, 시스템 오류 문제, 보안 취약점 문제. 서아의 답변은 정확했습니다. 패턴으로 원인을 좁혀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추천이 쌓였습니다. 수백 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병원에서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이 난감해했습니다. 업체에 연락했지만 출장비가 비쌌습니다. 서아가 자원했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원장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서아는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증서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서버 시간이 실제 시간과 맞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인증서를 갱신하고 시간을 맞췄습니다. 시스템이 살아났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다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장은 고마워했습니다. 얼마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서아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준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소상공인 쇼핑몰에서 결제 오류가 생겼습니다.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나 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울상이었습니다. 서아는 토큰 캐시 충돌을 발견했습니다. 캐시를 정리하고 설정을 바꿨습니다. 결제가 다시 됐습니다. 하루 매출을 살렸습니다. 사장님은 떡을 한 박스 주셨습니다. 고맙다, 애야.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서아는 떡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엄마와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이상한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파일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파일을 격리했습니다.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화를 냈습니다. 너 왜 마음대로 건드렸어? 괜히 문제 만들면 어떡해? 서아는 억울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건데 오해를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이상하게 봤습니다. 컴퓨터를 이상하게 잘 만지는 애. 혼자 뭔가 하는 애. 그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번째 청소를 나갔습니다. 오전에 끝내고 집에 와서 잠깐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두 번째 청소를 나갔습니다.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말했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내 학원은 못 보내줄 것 같아. 서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아는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작고 야윈 엄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의 타이머 소리가 서아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똑딱, 똑딱. 서아는 과거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앞엔 모니터 화면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로그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사람들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뭘 할 수 있겠어. 시간 낭비야. 서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유명한데도 현실에선 아무도 안 믿어. 화이트 스페로우는 존경받지만 김서아는 그냥 가난한 학생일 뿐이야. 서아는 손을 들어 키보드를 만졌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밤새 코딩하며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는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5분의 시험, 첫 문이 열린다. 서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원인이 3가지일 수 있어요. 상황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습니다. 강도훈이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첫째, 시간 동기화 문제일 수 있어요. 서버 시간이 안 맞으면 인증이 꼬이거든요. 둘째, 토큰 캐시 충돌이요. 인증 정보가 계속 쌓이면서 막힐 수 있어요. 셋째는 서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원격 세션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생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강도훈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증명해.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 5분 줄게. 5분. 300초.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안나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라파엘은 침묵한 채 서아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천 개의 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숫자와 문자가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그냥 암호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눈엔 달랐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47초 같은 오류가 47초마다 반복됐습니다. 인증 제시도 요청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아는 설정 파일을 열었습니다. 인증 제시도 간격을 조정했습니다. 캐시 정리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인증 요청 큐를 완화시키는 임시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었습니다. 서아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깐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하나에서 녹색 불빛이 켜졌습니다. 게이트 1번. 정상 작동. 이어서 게이트 2번도 살아났습니다. 두 개의 창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젊은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상황실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대합실로 연결된 카메라 화면을 보니 첫 번째 승객이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승객이었습니다. 성지순례 단체 중 한 분이었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어. 대합실에서 환호와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서아는 그 장면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해냈어. 조금이지만 해냈어. 하지만 강도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웃던 직원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비, 비, 비. 모니터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침입 의심 감지. 방어 레벨 상승. 남은 복구 시도 횟수 2회. 뭐야 이게?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나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시스템이 외부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서아는 화면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원격 세션 로그. 복구가 성공한 바로 그 시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원격 세션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접속했습니다.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서아가 복구하는 그 순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이 혼란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간 또 비웃음만 살 게 뻔했습니다. 복구 시도가 2번 남았습니다. 강도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엔 실수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대합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게이트 2개만 살아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18개는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줄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 승객들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을 달라는 사람,
화장실 가고 싶다는 사람, 쓰러질 것 같다는 사람.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서아는 다시 로그를 들여다봤습니다. 원격 세션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IP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접속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내부야. 서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습니다. 공항 안쪽에서 누군가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일까? 왜일까? 타이머를 봤습니다. 봉쇄까지 남은 시간. 1시간 15분.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까보다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타이머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타이머를 조작했습니다. 실제 시간보다 빠르게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서아를, 아니 공항 전체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서아는 강도훈을 불렀습니다. 강도훈이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뭐야? 시간이 조작됐어요. 강도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타이머요. 누군가 빠르게 만들었어요. 우릴 압박하려고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아를 봤습니다. 리처드는 비웃었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라파엘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강도훈이 라파엘을 봤습니다. 확인해. 직원 한 명이 달려와 타이머를 분석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보다 1.5배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항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아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의 인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 강도훈이 짧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원격 세션의 흔적이 또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지금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뭘 하는지, 어디까지 알아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찾아낼 거야. 내가 누구든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찾아낼 거야. 화면 구석에 경고 메시지가 또 떴습니다. 봉쇄까지 남은 시간 단축.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한 수가 중요했습니다. 실수하면 끝이었습니다. 제사장 룰의 칼날, 실수하면 끝. 강도훈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보안 규정 제18조를 낭독하겠습니다. 시스템 복구 시도는 총 3차례로 제한됩니다. 3차례 모두 실패할 경우 보안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24시간 봉쇄 모드에 돌입합니다. 모든 출국 절차는 즉시 중단되며 해제는 본사 승인 후에만 가능합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24시간 봉쇄. 그 말의 무게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이 하루 종일 발이 묶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천문학적 손실을 입을 겁니다. 국제적 망신이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은 시도는 2번. 한 번만 더 실패하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공항경찰대 연락관이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그는 강도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대합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질서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도은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는 대합실 카메라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노인 한 분이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보호자가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어지러워요. 보호자가 직원을 불렀습니다.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가까스로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젊은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권이 없어졌어요. 분명 가방에 넣었는데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바닥에 물건을 쏟아냈습니다. 화장품, 지갑, 휴대폰. 하지만 여권은 없었습니다.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불안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강도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상황실 안에서도 긴장이 흘렀습니다. 리처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격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설계 결함이에요. 오래된 시스템이 부하를 못 견딘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야말로. 서한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싸울 시간 없어요. 지금은 원인을 확정하는 게 먼저예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하를 봤습니다. 17살 소녀가 어른들의 다툼을 멈춘 겁니다. 강도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라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정이었을까요? 서한은 계속 말했습니다. 원격 세션 흔적이 계속 보여요. 누군가 지금도 접속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어떻게? 라파엘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세션을 끊지 않고 미끼로 둘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지켜보면서 흔적을 잡는 거예요. 서하의 전략은 대담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파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포렌식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강도훈이 서하를 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 해봐. 서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원격 세션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그를 따라갔습니다. 접속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27,749. 또 그 숫자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도 이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식별값 같았습니다. 서하는 눈으로 표시만 해뒀습니다. 아직 말하긴 이른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경고가 울렸습니다. 비. 수화물 시스템 연동 지연 발생.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출국 심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야? 젊은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에서 시작된 문제가 이제 공항 전체로 번지는 중이었습니다. 강도훈이 서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책상에 손을 짚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어?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도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500억은 농담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실패하면 넌 책임을 져야 해. 너뿐만이 아니라.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서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책임을 질 거였습니다. 엄마도요. 엄마. 서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에 있을 거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딸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만약 서아가 실패하면,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엄마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의 딸이 공항 시스템을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고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삶도 걸린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 때문에 망하면 엄마도 끝이야. 서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눈을 뜨니 화면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원격 세션을 미끼로 두고 추적 코드를 심었습니다. 누가 접속하는지, 어디서 접속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코드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엔터키를 누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서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뭐지? 커서가 혼자 움직였습니다. 서아가 만지지 않았는데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서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손을 키보드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누르지도 떼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타이머만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봉쇄까지 남은 시간 50분. 서아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오장 부분 복구에 대가 서아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코드가 실행됐습니다. 추적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격 세션을 따라가며 흔적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니터에 녹색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 3번, 4번, 5번. 인증 시스템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처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됐어요. 게이트가 살아나고 있어요. 젊은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라파엘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합실 카메라를 봤습니다. 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승객이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되는구나. 노인 승객 한 분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서아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해냈어. 조금 더 해냈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경고음이 또 울렸습니다. 비. 서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방어 시스템 레벨 최고 단계 상승. 추가 잠금 활성화. 뭐야 이게. 리처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스템이 반격했습니다. 서아의 조치를 공격으로 판단한 겁니다. 더 강한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살아났던 게이트 중 몇 개가 다시 멈췄습니다. 화면 중앙에 큰 숫자가 떴습니다. 남은 복구 시도 횟수 1회.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았습니다. 한 번만 더 실패하면 24시간 봉쇄였습니다.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멈춰. 더 하면 안 돼. 완전히 끝나. 그는 서아의 키보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아는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멈추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봉쇄로 갈 거예요. 제가 마지막 조치를 해야 해요. 강도훈이 리처드를 막았습니다. 물러서. 리처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섰습니다. 강도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기억이 스쳤습니다. 2024년 가을 온라인 국제 청소년 사이버 보안 챌린지 예선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출 기회는 단 한 번만 남았습니다. 서아는 그때도 떨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못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했습니다. 마지막 답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역전했습니다. 상위 1%에 들었습니다. 그때도 할 수 있었어. 지금도 할 수 있어. 서아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원격 세션의 암호화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고 은밀했습니다. 서아는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보안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국제 밀수 조직이 쓰는 통신 방식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애가 아니야. 누군가 뭔가를 숨기려고 해. 뭘 훔치려고 해. 서아는 그 생각을 속으로만 간직했습니다. 아직 말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강도훈이 서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서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나? 서아는 강도훈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조롱이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간절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아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뭐?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줬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강도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외부 해커가 아니에요. 내부에서 시작됐어요. 누군가 계정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서아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잘못 말했다간 누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숨이 찬 목소리였습니다. 본부장님, 보고드립니다. 청소구역 출입 기록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보안 요원을 봤습니다. 청소구역이요? 강도훈이 되물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경 청소 직원 출입 카드로 보안구역에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에 청소 일정은 없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청소구역? 청소 직원. 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도훈이 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청소 직원이지? 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직원이라고? 설마 가족이 연루된 건 아니겠지? 아이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수상한데. 서아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허리 아파도 참고 일했어.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강도훈이 보안 요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출입카드 주인을 확인했나? 확인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해. 엄마는 억울해. 누명을 쓰면 안 돼.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누명을 벗겨야 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타이머를 봤습니다. 봉쇄까지 남은 시간 40분. 남은 시도 횟수 1회. 서아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원격 세션이 여전히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커서가 또 혼자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지금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마지막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글로 쓰인 메시지였습니다. 포기해. 내가 이기면 안 돼. 서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왜 한글이지? 메시지는 곧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상황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서아만 봤습니다. 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 절대 안 해.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마지막 한 번.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육장 엄마가 들어왔다. 상황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정희였습니다. 정희는 상황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 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아야, 너 여기서 뭐해? 정희의 목소리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아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온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아픈지 살짝 구부정한 자세였습니다. 엄마.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훈이 정희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직원 가족이 어떻게 여길 들어왔죠?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전 그냥 딸이 어디 있나 해서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정희의 출입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요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카드입니다. 뭐가? 청소구역 출입 이상 기록. 이 카드로 새벽 3시에 보안구역에 접근했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정희를 봤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 시간에 휴게실에 있었어요. 카드를 쓴 적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서아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훈이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카드를 누군가에게 빌려준 적 있습니까?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잠깐 빌려달라고 했어요. 누구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급하게 부탁하셔서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스로도 변명처럼 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뭔가 있는 거야? 사실 정희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야간 추가 청소를 부탁받았을 때 관리자가 카드를 잠깐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보안구역 문이 고장났다며 긴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걸 말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때 보고하지 않았냐고 물을 겁니다. 공모자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서아는 엄마의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몰래 들어왔어요. 모두가 서아를 봤습니다. 엄마 카드를 제가 몰래 가져다 썼어요. 엄마는 몰라요.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서아는 엄마를 지키려 했습니다. 책임을 뒤집어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훈은 속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새벽 3시면 넌 집에 있었을 시간이야. 서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안 요원이 강도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청소 직원 중 누군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 사용 패턴을 보면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서아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거친 손,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며 생긴 굳은 살, 파스 냄새가 배어있는 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아의 급식비가 밀렸습니다. 학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서아는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허리가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걱정 마. 내 급식비는 엄마가 낼게. 넌 밥 잘 먹고 공부만 해. 엄마는 다음 날부터 야간 청소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2곳에서 3곳으로 늘렸습니다. 허리는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항상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그 엄마가 누명을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던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엄마가, 안 돼. 절대 안 돼. 서아는 강도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거짓말 안 했어요. 남의 것 탐낸 적도 없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저 하나 키웠어요. 허리 아파도 참고 일했어요. 그런 엄마가 이런 짓을 할 리 없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아의 외침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딸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훈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할 순 없어. 증거가 나오면 경찰에 넘긴다. 서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무력감이었습니다. 리처드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에게 맡길 수 없어. 가족이 연루된 상황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어. 안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요. 전문가가 다시 맡아야 해요. 전문가들이 서아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처음엔 조롱했고 잠깐 인정했지만 이제 다시 밀어냈습니다. 서아는 고립됐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라파엘만이 침묵했습니다. 그는 서아를 봤습니다. 눈빛엔 동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머가 째깍거렸습니다. 봉쇄까지 남은 시간 30분. 남은 시도 횟수 1회.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누명을 벗겨야 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엄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서아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원격 세션이 여전히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커서가 움직였습니다. 서아가 만지지 않았는데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지금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엄마를 왜 끌어들여?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습니다. 마지막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정희는 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딸에게 이런 짐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렇게 강한 아이로 자랐구나. 엄마를 지키려고 저렇게 싸우는구나. 정희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 이기게 해주세요. 서아의 화면에 또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그만둬. 엄마까지 다쳐. 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안 그만둬.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7장 밖이 아니다. 안에서 시작됐다. 서아는 화면을 정리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로그 파일 여러 개를 열었습니다. 접속 기록, 시간 기록, 경로 기록.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방화벽 로그를 봐도 외부 공격은 없었습니다. 대신 내부 유지 보수망에서 시작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서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찾았어요. 상황실 사람들이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건 외부 해커가 아니에요. 내부에서 시작됐어요. 누군가 내부 계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도훈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확실해? 네. 보세요. 접속 경로가 외부망이 아니라 내부 유지 보수망이에요. 그리고 이 계정. 서아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숫자가 크게 떴습니다. 27,749. 이 식별 번호는 내부 관리자 계정 그룹이에요. 일반 직원은 쓸 수 없어요. 강도훈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는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최성철, 여기 와봐. 보안팀 관리자 최성철이 다가왔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전 직원 출입 권한 로그 당장 가져와. 지난 일주일치 전부. 최성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 문제가 있습니다. 함부로 열람하면. 지금 그게 중요해? 공항이 마비됐는데. 강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최성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아는 최성철을 봤습니다. 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당연히 협조해야 할 상황인데 막으려 했습니다. 방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지? 공항경찰대 연락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단순 복구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사안입니다. 내부 범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내부 범죄. 그 말의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배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합실 카메라 화면을 봤습니다. 노인 승객 한 분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왜 이래?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분노였습니다. 지친 분노였습니다. 밤새 기다린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희는 딸을 봤습니다. 서아는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우리 딸은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다치진 않을까? 혹시 너무 큰 짐을 진 건 아닐까? 서아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원격 세션을 추적했습니다. 이번엔 끊지 않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흔적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 원격 세션을 역추적할 거예요. 누가 접속했는지 끝까지 찾을 거예요. 서아의 선언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장비를 꺼냈습니다. 패킷 캡처 장비였습니다. 네트워크를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잡아내는 도구였습니다. 이것 써. 실시간으로 잡을 수 있어. 리처드가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으로 도움을 준 겁니다. 조롱하던 사람이 이제 협력자가 됐습니다. 서아는 장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엔 인정이 있었습니다. 안나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타임라인 정리를 도울게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패턴이 더 명확해질 거예요. 라파엘도 움직였습니다. 난 CCTV 시간 코드를 맞출게요. 로그 시간과 현장 시간을 싱크하면 누가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하나둘 서아를 도왔습니다. 처음엔 비웃었고 중간엔 의심했지만 이제 함께 싸우기로 한 겁니다. 서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강도훈이 팔짱을 끼고 서아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경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20분밖에 안 남았어. 타이머를 봤습니다. 봉쇄까지 남은 시간. 20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패킷 캡처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문자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원격 세션을 추적했습니다.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접속 위치, 공항 내부, 정확히는 보안팀 사무실. 서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보안팀?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 화면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계정 정보가 떴습니다. 관리자 계정, 그리고 이름, 최성철.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성철을 봤습니다. 최성철은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아는 강도훈을 봤습니다. 조용히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강도훈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안팀에서 접속했어요. 이 계정으로요. 강도훈은 최성철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최성철. 최성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여기 좀 와봐. 최성철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계정 내 거지? 최성철은 화면을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제 계정이긴 한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어?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 계정을 도용한 것 같습니다. 최성철의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공항경찰대 연락관이 다가왔습니다. 계정 도용이라면 즉시 보고했어야죠.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최성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한은 계속 추적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외부 전송 기록. 누군가 데이터를 외부로 보냈습니다. 승객 정보, 보안 정보, 시스템 정보, 중요한 데이터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해외 서버였습니다. 위장된 서버였습니다. 서한은 예전에 본 패턴과 비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밀수 조직의 통신 패턴. 비슷했습니다. 너무 비슷했습니다. 이거 밀수 조직 같아요. 서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라파엘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 전송 패턴이요. 밀수 조직이 쓰는 위장 서버 방식이랑 비슷해요. 라파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국제 보안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밀수 조직의 수법을 알았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건 단순 해킹이 아니야. 조직적인 범죄야.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밀수 조직, 조직 범죄.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강도훈이 최성철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 내가 왜 데이터를 빼돌렸어? 최성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몰라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계정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공항경찰대 연락관이 최성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성철은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아의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또 한글이었습니다. 포기해. 내가 이기면 안 돼. 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보내는 거지? 최성철만이 아니야. 다른 누군가 더 있어.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15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8장 숫자의 주인을 잡아라. 서아는 화면을 3개로 나눴습니다. 왼쪽엔 접속 시간 기록, 가운데엔 CCTV 영상, 오른쪽엔 외부 전송 로그. 3가지 증거를 한꺼번에 보여주려는 겁니다. 증거는 3가지예요. 서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째, 접속 시간이에요. 새벽 3시 15분. 이 시간에 최성철 씨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로그가 떴습니다. 시간과 계정이 선명했습니다. 둘째, 현장 위치예요. 라파엘 씨가 CCTV를 확인해 주세요. 라파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보안팀 사무실 앞 복도였습니다. 화면 속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최성철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세요. 같은 시간이에요. 최성철 씨가 사무실에 있었어요. 최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야간 점검을 하러 간 거예요. 정기 점검이었어요. 야간 점검 일정이 있었나요? 공항경찰대 연락관이 물었습니다. 최성철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비정기 점검이었어요. 갑자기 필요해서. 변명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계속했습니다. 셋째, 외부 전송이에요. 이 시간 이후 중요한 데이터가 외부로 빠져나갔어요.
승객 명단, 보안 정보, 시스템 구조도 전부 해외 서버로 보내졌어요. 안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전송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목적지 서버 주소도 떴습니다. 이 서버는 위장 서버예요. 밀수 조직이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라파엘이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강도훈이 최성철을 노려봤습니다. 설명해봐. 왜 데이터를 빼돌렸어? 최성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전 몰라요. 제 계정을 누가 해킹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서한은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청소구역 출입 기록. 엄마를 의심하게 만든 그 기록. 청소구역 출입 기록도 조작할 수 있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카드를 쓰면 기록엔 그 사람 이름이 남아요. 하지만 실제론 다른 사람이 쓴 거죠. 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 카드를 누가 썼다는 거지? 네. 엄마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어요. CCTV로 확인할 수 있어요. 라파엘이 또 영상을 틀었습니다. 새벽 3시 청소 휴게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정희가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보세요. 엄마는 휴게실에 있었어요. 보안구역엔 가지 않았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지킬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정희는 딸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아가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작은 딸이 엄마를 지켰습니다. 강도훈이 정희를 봤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아는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카드 빌려간 사람 기억나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밤 11시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관리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잠깐만 카드 좀 빌려주세요. 보안구역 문이 고장났는데 급히 들어가야 해서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자였습니다. 일자리가 걱정됐습니다. 여기요.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10분 후 돌려줬습니다. 정희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어두워서요. 근데 목소리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누구지? 목소리를 어디서 들었다면 공항 직원일 거예요. 바로 그때 화면에 또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그만둬. 더 파면 다친다. 서아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의 발신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리처드가 패킷 캡처 장비로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안나가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발신 위치 나왔어요.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위치가 떴습니다. 공항 내부. 하지만 보안팀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이었습니다. 운영관리실. 서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운영관리실? 거긴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강도훈이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운영관리실에 지금 누가 있어? 젊은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부본부장 박민수 씨가 있습니다. 박민수? 강도훈의 오른팔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박민수를 불러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습니다. 강도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직접 가자. 공항경찰대 연락관과 보안요원 2명이 따라갔습니다. 서한은 계속 추적했습니다. 외부 전송 승인 기록을 찾았습니다. 누가 승인했는지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박민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최성철은 실행자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수가 배우였습니다. 박민수가 계획을 짰고 최성철을 이용했고 정의의 카드까지 썼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한 겁니다. 왜? 돈 때문일까요? 밀수 조직과 연결됐을까요? 서한은 외부 전송 내역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승객 명단 중 특정 인물들만 골라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VIP 승객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밀수 조직이 이 정보로 뭘 하려 했을까요? 타깃을 정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범죄에 쓰려 했을까요? 서한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단순한 시스템 장애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타이머를 봤습니다. 봉쇄까지 남은 시간 12분. 이제 범인을 찾았습니다.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마지막 복구를 해야 했습니다. 남은 시도 횟수 1회. 단 한 번의 기회. 실패하면 끝이었습니다. 서한은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도은이 운영관리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없었습니다. 빈 방이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강도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잡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먼저 살려야 했습니다. 서한은 마지막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복구와 증거 확보를 동시에 하는 코드였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서한은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재구장 남은 10분, 보이지 않는 전쟁.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10분. 봉쇄까지 딱 10분만 남았습니다. 상황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서한을 봤습니다. 17살 소녀에게 모든 게 달려 있었습니다. 서한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동시에 증거 수집 코드도 작동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비, 비, 비. 화면에 빨간 글씨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인증 요청 폭주. 수천 개의 요청이 동시에 몰려들었습니다. 디도스 공격 같았습니다. 뭐야 이게?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서한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누군가 마지막 방해를 시작한 겁니다. 박민수였습니다. 도망치면서도 원격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막아야 해요. 서아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요청이 너무 많았습니다.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패킷 캡처로 경로를 잡을게. 내가 막는 동안 내가 흔적을 기록해. 안나도 움직였습니다. 난 타임라인을 실시간으로 정리할게. 언제 무슨 공격이 들어왔는지 전부 기록해야 해. 라파엘이 말했습니다.
난 CCTV 시간 코드를 계속 싱크할게. 현장과 로그를 맞춰야 증거가 완벽해져. 3명의 전문가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아를 도왔습니다. 팀이 됐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손가락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폭주하는 요청을 하나씩 걸러냈습니다. 정상 요청과 공격 요청을 구분했습니다. 정상은 통과시키고 공격은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계속 변형됐습니다. 패턴을 바꿨습니다. 똑똑한 공격이었습니다. 박민수는 10년 넘게 시스템을 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알았습니다. 약점을 알았습니다. 서아는 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이머를 봤습니다. 7분.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경로 잡았어. 박민수가 지금 공항 주차장에서 접속하고 있어. 강도훈이 즉시 보안요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주차장 봉쇄. 박민수를 찾아. 보안요원들이 달려나갔습니다. 안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타임라인 완성됐어요. 모든 공격 기록이 여기 있어요.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계속 방어했습니다. 공격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추적도 했습니다. 공격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원격 세션의 진짜 목적. 데이터를 훔치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백도어를 심으려 했습니다. 나중에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게요. 서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백도어가 있어요.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시스템에 숨겨진 문이 있어요. 이걸 막아야 해요. 라파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야? 내가 도울게. 서아는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라파엘과 함께 백도어를 찾았습니다. 코드를 뒤졌습니다. 찾았습니다.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교묘했습니다. 서아는 백도어를 제거하는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잘못하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타이머를 봤습니다. 5분. 손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깐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녹색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가 살아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점점 더 많이 살아났습니다. 됐어요. 게이트가 살아나고 있어요. 젊은 직원이 환호했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20개 게이트 전부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상 작동이었습니다. 대합실 카메라 화면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승객들이 늘어났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어. 노인 승객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서로 껴안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는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외교 일정에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환호와 울음이 대합실을 채웠습니다. 서아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강도훈이 서아 옆에 섰습니다. 그는 서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사과였습니다. 서아는 강도훈을 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요?
내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 증거로 확인됐어. 오히려 피해자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정희는 뒤에서 딸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작고 야윈 엄마의 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서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나도 눈가를 닦았습니다. 라파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보안 요원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주차장에서 박민수 확보했습니다. 강도훈이 무전을 받았습니다. 좋아. 경찰에 인계해. 공항경찰대 연락관이 최성철과 박민수를 공식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로그 기록, CCTV 영상, 외부 전송 기록, 실시간 공격 기록,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밀수 조직과의 연결고리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시스템 정상화 완료. 상황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리처드가 라파엘과 악수했습니다. 안나가 서아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서아는 웃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타이머를 봤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강도훈이 상황실 전체에 방송했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도훈은 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모두 앞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김서아 학생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오늘 공항은 무너졌을 겁니다. 서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엄마 정희는 딸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아이로 자랐구나.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비는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곧 아침이 올 거였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륙 준비였습니다. 저 비행기엔 노인 승객들이 타고 있을 거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요. 서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었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해서 할 수 있었어. 제10장 500억의 의미 새벽 6시.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히며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대합실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줄은 정상적으로 흘렀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지순례 노인 단체가 마지막으로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어린 학생은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살려준 그 아이요. 직원이 상황실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상황실에 계십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노인 승객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카메라로 본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훈이 모든 직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함께였습니다. 강도훈은 서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서아 학생,
처음에 나는 너를 비웃었습니다. 학생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내 실수였습니다. 강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오늘 공항은 무너졌을 겁니다. 수천 명의 승객이 고통받았을 겁니다. 나라 체면도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모든 걸 살렸습니다. 상황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직원들이 서아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리처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난 수십 년간 보안 일을 했어. 하지만 오늘처럼 놀란 적은 없어. 이건 운이 아니야. 순수한 실력이야. 안나도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 경험도 중요하지만 열정과 집중력은 더 강하다는 걸. 라파엘은 서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훌륭한 보안 전문가가 될 거야. 이미 그 수준이야. 3명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인정했습니다. 조롱에서 시작해 경위로 끝났습니다. 공항경찰대 연락관이 보고했습니다. 박민수와 최성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밀수 조직과의 연결고리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조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김서아 학생이 확보한 증거 덕분에 기소는 확실합니다. 정의가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우는 서아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500억? 기억나지? 내가 농담으로 한 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담이 아니야. 내가 살린 건 단순히 시스템이 아니야. 사람들의 일정, 회사의 신뢰, 나라의 체면. 계산하면 정말 수백억 가치야. 강도우는 진지했습니다. 물론 500억을 줄 순 없어. 하지만 공정한 보상은 해야 해.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혼자 받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서아를 받습니다. 이 돈을 보안 인재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저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가난해서 대회를 포기하는 아이들,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강도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멘토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세요.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거요.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서아의 제안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멘토로 참여할게. 안나와 라파엘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할게. 강도훈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보안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겠어. 내 이름으로.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강도훈은 서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17살.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그럼 내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강도훈이 정의를 받습니다. 김정혜 씨, 오늘 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쓰셨고요. 회사 차원에서 보상하겠습니다. 정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해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도 조정하겠습니다. 한 곳에서만 일하셔도 충분한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정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규직? 한 곳에서만 일해도 된다니. 허리를 혹사하지 않아도 된다니. 그리고 건강검진 지원도 해드리겠습니다. 허리 치료도 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정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서아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도 딸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강도훈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공항 보안센터 인턴 트랙을 만들겠어.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 대학 학비도 지원하고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어. 서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인턴, 실무 경험, 학비 지원, 멘토도 3명 붙여줄게. 리처드, 안나, 라파엘. 이 사람들이 내 멘토야. 새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14살이었던 서아. 대합실 의자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던 밤. 창밖을 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엄마 쉬게 해줄게. 꼭 해낼 거야. 그때의 다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서아를 안았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서.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다 해줬어요.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 서아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작고 야윈 엄마.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웠던 밤이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아침이 왔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긴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 비행기엔 성지순례를 가는 노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아는 그 비행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기회가 없으면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길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서아는 그걸 배웠습니다. 엄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쉬어야지.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집에 가요. 두 사람은 상황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늘 따뜻한 응원 전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따뜻하게, 내일도 평안하게 보내세요. 언제나 곁에 사연올데이였습니다.